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합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합의는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명사유이기 때문에 합의 여부가 형량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고 합의를 진행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합의는 언제 진행해야 하고 왜 진행해야 하는지 종종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합의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고 만약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의 나쁜 인상으로 보여질 수 있어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나 강간과 같은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고소 전에 합의를 진행하여 고소 및 신고 자체를 막는 것이지만 이런 타이밍을 놓쳤다면 경찰 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고소 전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100% 고소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찰에서 합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면 검찰 그리고 법원 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후 피해자 측이 연락이 안 되어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 가급적이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를 진행하지 못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배상은 배상대로 물어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자신이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나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하고 만약 고소나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님과 충분하게 소통을 한 후 결정해야 할 듯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시 적정한 합의금과 합의서 쓰는 방법은? 우선 합의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된 가격이 없습니다. 즉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고 무거운 범죄라고 할지라도 어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금액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수많은 합의를 진행하면서 평균적인 합의 금액을 알려드리자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불법 촬영의 경우 보통 100에서 500만 원 사이로 책정되고 만약 강제추행인데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면 300에서 500만 원 사이 그리고 민감한 부위라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게다가 미성년자 상대 강간죄나 중강간과 같은 죄질이 나쁜 범죄라면 일단 1,500만 원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등 범죄의 피해 정도에 따라 금액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합의서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의서 내용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인적사항, 이름과 생년월일 및 주소, 연락처가 들어가야 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미인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 피해자 신분증 사본이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에 인감증명서를 넣으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했다면 합의 금액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판사님께서 합의 금액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추후 선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합의금과 합의서 작성 방식에는 사소하지만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디테일한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시 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홀로 형사합의를 진행하거나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로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경우에도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에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이때 형사합의를 진행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본 노하우로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공탁제도도 활용하는 등 상황에 맞는 법적 조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조력을 받는다면 손쉽게 선처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니더라도 꼭 형사합의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형사합의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